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리가 있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지르는 긴 다리.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기적. 보다 길고 안전하게, 보다 편하고 아름답게 세상의 풍경을 바꾸는 초장대교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된다. 세계 최고를 향한 그 꿈에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최장, 최고 높이의 세계 4위 현수교 이순신 대교. 100% 국산 기술력으로 초장대교의 자립시대를 열었다. 육지와 바다, 공중을 아우르는 최첨단 토목공학의 꽃 초장대교. 이제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초장대교의 무서운 질주가 시작됐다. 전라남도 광양항. 이곳에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건설의 역사가 세워졌다. 바로 세계 4위 규모의 현수교 이순신 대교다. 서남해안 관광개발 여건 개선과 여수 광양 국가산단 간 수송거리 단축을 위해 건설된 이순신 대교.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309 구간에 세워진 이순신 대교는 총 연장 2.26km의 초장대 현수교다. 세계 최고 높이인 270m의 콘크리트 주탑과 세계 최고 초고강도 1860메가파스칼의 케이블. 이렇게 최대 규모라는 기록 이외에 이순신 대교를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국내 기술 자립화의 성공이다. 기존에 더 작은 현수교들을 시공을 할 때도 일부 공정에 있어서 해외 기술자들의 기술에 의존을 해서 지어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충분한 계획하에 저희 순수한 기술과 장비로 현수교 시공을 마무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부터 기술력까지 자립화에 성공한 이순신 대교. 주탑과 함께 이순신 대교의 가장 기록적인 결과물은 바로 주탑과 주탑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에 있다. 현수교에서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케이블. 이 케이블 기술력 자립화는 커다란 도전이었다. 나는 안전교계 100% 참석한다. 참석한다. 나는 규정된 복장 및 이른 새벽, 청한다. 고요한 적금도 앞바다의 정막을 깨우는 이들은 다리를 짓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일터는 바다 한가운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를 놓을 예정이다. 세계 3대 규모의 초장대교. 바로 적금 영남연육대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전라남도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특수교량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내에는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착수하여 현재 약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 2,600억 원이 투입되어 2015년 말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금 영남연육대교는 이순신대교와 같은 현수교로 동일한 공법에 의해 시공 중이다.
현재 주탑과 주탑 사이를 잇는 케이블 설치 단계에 있다. 케이블 시공은 이순신 대교와 마찬가지로 에어스피닝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에어스피닝 공법은 스키장의 리프트와 같은 원리로 자동차 바퀴 모양의 활차가 소선을 가지고 반복 이동하면서 케이블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에어스피닝 공법은 소선을 한 가닥 한 가닥 이어가며 설치하는 방법으로 먼저 활차가 소선 4가닥을 가지고 앵커리지에서 출발한다. 활차는 주탑과 주탑을 소선으로 연결시키고 반대편에 있는 앵커리지까지 도착해 소선을 건다. 다시 활차는 반대편 앵커리지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왕복하면서 케이블을 완성해 나간다. 소선 400개가 모이면 하나의 소선 묶음이 완성되고 총 32개의 소선 묶음이 모이면 비로소 하나의 케이블이 완성된다.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활차가 1600회 이상 왕복하며 움직여야 하나의 케이블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런 공법을 현장에서 구동시키기 위해 장비 일체를 모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냈다. 저희가 개발한 장비는 저 뒤에서 보시면 지금 돌아가면서 소선을 풀어주고 있는 언릴러하고 그리고 그 소선이 일정한 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높이 서 있는 그 소선 장력 유지 장치 그리고 그 소선이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돌아주고 있는 여러 쉬브라고 저희는 부르는 장치들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또 그 소선을 운반할 수 있는 스피닝 휠 그리고 그 스피닝 휠을 구동시키는 드라이빙 윈치 그 드라이빙 윈치가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이드롤러 이 에어스피닝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비 일체를 다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이런 장비들은 모두 이순신대교 건립 시 개발해냈다. 더욱이 이번 적금 영남 연육대교에선 장비의 문제점을 더 보완하고 수정했다. 대교 건설은 현장 경험에서 탄생된 기술 개발들이 많다. 상판이 완공되기 전 임시로 설치한 이 그물망 다리는 일명 캣워크. 이 역시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캣워크 플로어를 깔게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느낌이 아니고 옆에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그 안전 작업이 요구되고요. 136m 상공에서 이뤄지는 공사. 첨단 기술력이라 하지만 일일이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들이다. 이제 400개의 소선을 하나로 묶는 스트랜드 작업이 이루어진다. 두 개가 소선 거는 작업 진행합니다. 소선 한 가닥 한 가닥을 모아 케이블을 만드는 묶음 작업은 기술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소선이 하나라도 꼬일 경우 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가는 도중에 소선이 이렇게 꼬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힘 받았을 때 소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한 순서대로 지금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소선이 도착할 때마다 이 순서에 맞춰서 배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선은 정확한 배열 순서에 의해 설치되는데 복잡한 배열 순서를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놓았다. 또 소선에는 색깔을 칠해 구분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렇게 배열대로 소선을 묶는 작업이 쉽지 않다. 소선의 장력 하나하나를 체크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11번 통과. 소선의 높이를 맞추는 작업은 숙련공들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빨간색 살짝 내립니다. 예,
파란색, 노란색 20mm 올립니다. 좀 더. 스톱. 네, 6번. 일반 대교의 2배 이상 길이를 자랑하는 초장 대교. 무엇보다 다리의 견고함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이순신 대교를 건립했던 숭령공들이 다시 모여 하루 10시간 이상 고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힘든 작업을 견뎌내는 건 바로 자부심 때문이다. 지금 현재 현수교를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런 이순신 대교를 포함해서 저희 교량과 같은 장대 현수교를 저희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초장대교는 이제 단순히 긴 다리가 아니다. 토목 건축의 기술력 집약과 더불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물류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40년이라는 짧은 장대 교량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 최초 케이블 교량인 남해대교를 시작으로 장대 교량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최초의 사장교인 진도대교가 건립됐고 대교 건설은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익을 담당했다.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좀 더 길고 좀 더 튼튼한 초장대교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도시의 미관까지 고려한 다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다리 밑으로 대형 배들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탑이 멀수록 상판을 지지하는 케이블도 강해져야 하는데 초장대교의 핵심 기술이 바로 다리를 지탱하는 초고강도 케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대표 와이어 생산 공장. 이곳에서 초장대교 케이블에 쓰이는 초고강도 케이블 강선이 생산되고 있다. 초장대교량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케이블 기술입니다. 우리가 40년, 약 50년 이내에 철강 월드 탑 5 안에 드는 그런 어떤 제철소를 가지고 있고 그 제철소를 제철 강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한국인의 어떤 그런 근성, 그러한 것이 일단은 기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초고강도 케이블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 이런 초고강도 케이블 생산이 있어 순수 국내 자립화 초장대 교량의 탄생이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이순신 대교에 사용된 케이블은 1860메가파스칼. 가장 강도가 높다는 일본의 아카시 대교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세계 최고를 위한 도전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강선의 인장 강도를 실험하고 있는 실험실. 기계를 이용해 강한 힘으로 강선을 끌어당겨 끊어지는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실험은 이순신 대교보다 더 강한 초고강도 강선의 인장 강도 실험. 개발된 초고강도 강선은 무려 1960메가파스칼에 이른다. 이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 강선은 에서와야 5.4mm로
실제 강도는 1960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는 하중한 4돈 500kg의 힘을 받았을 때 파단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본에서 온 바이어들이다. 한국의 우수한 케이블 강선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다. 강선의 파단 정도를 유심히 살피는 바이어들. 이번엔 좀 더 높은 강도로 강선을 실험해 보길 원했다. 이번에도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요즘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주 해외에서 바이어가 올 정도로 빈번하게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강선의 개발로 강선의 부피는 줄어들고 강도는 높아지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강도 강선인 1960메가파스칼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도 준비 중이다. 한 17년 동안 20여 개국의 한 30개 정도 브리지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케이블 양으로 봐서는 한 4만 톤 이상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1960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고강도, 초고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강선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 이곳에선 현재 시공 중인 울산대교 케이블에 들어갈 초고강도 강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순신대교의 에어스피닝 공법과 달리 이곳은 PPWS 공법에 맞춰 케이블 강선을 생산 중이다. PPWS란 하나하나의 강선을 공장에서 미리 127개의 묶음 다발로 만들어 케이블 공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헤파필러라는 장치를 이용해 케이블이 교차되지 않도록 직선을 유지하고 압착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 내에서 케이블을 완성시킨다. 마지막으로 육각형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1.5m 간격으로 테이프를 감아주는 작업을 한다. 개발을 하면서 서로 와이어가 직선성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와이어 자체의 직선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고래제강하고 직선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했고요. 직선성이 향상된 후에는 그 클램프에 케이블이 찍혀서 상처를 낸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장력을 줄 수 없어서 와이어가 127개가 동일 장력으로 가지 않고 하나하나가 슬립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죠. 결국에는 그 압착하는 힘과 인출하는 장력을 개선해내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PPWS 공법은 현장이 아닌 공장 내에서 미리 케이블 다발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강선의 직선성 확보가 중요했다. 우여곡절을 겪고 완성된 케이블은 울산대교 현장으로 보내진다. 울산대교는 울산 남구와 동구를 잇는 대교다. 지난 2010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14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경간 현수교로는 국내 최장, 세계 세 번째 규모다. 세계 최초 초고강도 케이블 적용은 물론 완공되면 울산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현재 공정률 30%. 다리가 완성되기까지 또 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 공장 안에선 실험이 한창이다. 강선의 휘어짐을 측정하는 작업. 소선들이 모여 다발을 이루는 케이블 공정은
하나라도 휘어지면 큰 낭패다. 이제 저희가 127가닥을 평행으로 이제 뽑아낼 때 이게 직선성이 8m 이상 유지가 안 되면 그 가다가 이 127가닥이 좀 꼬이거나 서로에 대한 간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성을 유지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케이블 강선이 대교의 생명인 만큼 조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꼼꼼함이 긴 다리, 초장대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해 준다. 저기 올라가서 좀 PPWS 공법에 들어갈 강선과 함께 이곳에선 앵커리지에 부착될 소켓을 만들고 있다. 소켓은 아연 98%와 은 2%를 혼합해 만든 것으로 높은 온도와 일정한 무게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소켓의 역할은 강선과 앵커리지를 연결해 주는 것. 이렇게 소켓이 완성되고 나면 강선들을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하고 하나의 스트랜드를 완성한다. 과거 해외에 의존해야 했던 과정이지만 이젠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에어스피닝 공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에어스피닝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스트랜드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낮과 밤의 기온차, 비, 바람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환경적인 영향으로 길이 정밀 측량에 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PPWS는 공장에서 정밀 측량함으로 실지 울산대교 같은 경우 약 1950m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3cm 허용오차 안에서 충분히 품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PPWS에 들어갈 케이블이 완성되면 이곳에서 인증 실험이 이루어진다. 강선 하나가 아닌 스트랜드째로 인증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측정하는 장비 역시 특별하다. 고강도의 강선이 무려 127가닥이니 그것을 파단시키는 장비의 압력 또한 강해야 한다. 측정 방법은 점차적으로 압력을 높여 강선이 차례대로 끊어지는 정도를 확인하면 된다. 점차 더 강한 고강도 케이블이 생산되기 때문에 실험실 역시도 늘 대비를 해야 한다. 100번 하더라도 다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실험 중인 시험체의 강선은 직경이 5.4mm입니다. 그리고 이 강선의 강도가 2100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강선 하나가 한 가닥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약 한 4.8톤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승용차 한 대가 보통 한 2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 강선 하나로 승용차 2대 이상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선이고요. 그것이 이제 127가닥이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한 600톤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울산대교에 들어갈 케이블의 인증 실험이 시작됐다. 케이블이 끊어질 때까지 압력을 올린다. 과연 강선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강선이 끊어졌다. 생각보다 높은 압력 상태에서 끊어진 상황.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을 얻어냈다. 여기 이 값이 이제 최대 이 케이블의 이 실험체의 하중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620톤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중을 증가시키면 두 번째 강선이 끊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선이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체 같은 경우는 현재 580톤이
설계 목표치입니다. 지금 현재 620톤 정도의 최대 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량용 케이블은 자연재해는 물론 소금기가 강한 바닷물과 바닷바람에도 강해야 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강한 강선을 만드는 일에 한국의 기술진들은 전력 투구하고 있다. 고강도 케이블을 개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대교의 안전성. 사실 안전은 케이블뿐만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요하다. 특히 일반 다리보다 몇 배나 긴 초장 대교는 바람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대교를 건설하기 전 바람에 대한 안전성 실험을 위해 풍동 실험을 실시한다. 건설하려는 주변 지역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험한다. 대교는 실제 크기의 75분의 1로 축소해 만든 것이다. 점차 바람의 강도를 높인다. 대교는 어떠한 바람이 와도 끊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량에 대한 풍동 실험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미국에서 발생한 타코마네르교 붕괴 사고 때문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였던 타코마네르교는 준공 3개월 만에 20m/s 풍속에 교량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었다. 바람의 강도를 높이자 교량이 심하게 흔들린다. 이런 풍동 실험은 실제로 대교를 건설하기 전 이루어져야 안전한 대교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광양에 건설된 이순신 대교의 경우에는 기준이 약 60m/s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약 100m/s까지 견딜 수 있도록 단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워낙 길고 유연한 교량이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단면 교량을 두 개로 나누어서 트윈박스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바람에 의한 힘을 줄여주고 진동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순신 대교는 풍동 실험을 통해 내풍 안전성을 확보한 신기술인 트윈 스틸 박스를 채택했다. 트윈 스틸 박스는 개구부를 통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내풍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방법이다.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풍동 실험은 문제점을 미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 최상의 설계를 탄생시킨다. 토론이 한창인 사무실. 대교 설계 완성을 앞두고 늘 벌어지는 릴레이 회의다. 케이블이 들어간 설계 지문 하나 제안을 해보자. 또 익스트림이네. 풍동 실험을 마친 후에는 회의가 더 길어진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진하고 세구라고 이 선박 충돌을 세 개를 같은 케이스에 놓을 이유는 없는 네, 거예요. 그건 단면을 약간 철근을 직경을 키우거나 보강. 과거 초장대교의 설계 분야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런 탄수성까지 간다는 거는 암만 설계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교량이 놓이기 위한 기초가 지반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조사하고요. 자재의 수급 조건, 비용에 그 관련된 부분 이러한 것들 재료비 같은 걸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도록 이제 저희가 그 교량의 규각이라고 하는데 그 거더를 받치는 아래쪽에 그 규각을 어느 위치에 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차량은 얼마나 다닐 것이고 바람은 얼마나 불 것이고 지진이 온다면 지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계산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를 들면 바람에 대해서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세계적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일본 설계 회사인 조다이와도 MOU를 체결한 상태다. 관련해서 조다이도 이걸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공동의 그 홍보를 위한 홍보 책자를 만들고 미우라 본부장하고 같이. 초장대교 산업은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 그래서 이번 일본 조다이와의 MOU 체결은 설계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높이는 첨단 설계가 필요한 만큼 선진국과의 기술 제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일찍부터 초장대 교량 사업에 뛰어든 일본. 이미 세계적인 선진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다. 그 중에서도 한국 설계회사인 유신과 MOU를 체결한 일본 초장대 교량 설계회사인 조다이는 해외 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왜 한국 설계회사와 손을 잡은 것일까? 要するに競争力の強化ということですね。長大の実績と有心の実績を合わせて我々が JLB 組んだ時に長大橋梁の設計というところではもうかなり強いものになるんで、それが一点です。韓国の有心にはまだ韓国がまだ吊り橋作ってますんで若い技術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やはり一緒になればベテランと若手のミックスでいいバランスになると。長大のネットワークから来る情報量と有心のネットワークから来る情報量を合わせたらやはり情報量が大きくなるというような3点ぐらいで有心と MOUを交わしています。 초장대 교량 사업에 있어 세계 선도 그룹에 속한 일본. 하지만 최근엔 건설할 부지가 줄어들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 고베시. 이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초장대교가 있다. 바로 아카시 해협대교. 무려 10년의 공사 끝에 1988년 완공된 것으로 고베시와 아와지 섬을 잇는 전체 길이 약 4km의 현수교다. 대교 바로 옆엔 아카시 해협대교의 기념비적 기록들을 전시한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박물관 안엔 대교 건설의 전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7.2 강도의 대지진 중에 공사가 진행됐던 아카시 해협대교. 집안의 변동으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를 바꾸고 패널 길이를 조정해 완공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아카시 대교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초장대교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교 건설에 있어 높은 기술력은 일본의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아카시 대교는 유지 보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교로도 꼽힌다. 그렇다면 이 다리의 유지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の足場ですね。あそこもそこも向こう側も点検用の足場です。 각종 전선과 수도관들이 복잡하게 지나가는 대교. 보수 관리는 모두 자동화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기계를 이용해 상판을 이동하며 점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바닷바람에 상시 노출돼 부식되기 쉬운 다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해오고 있다. 유지 보수 관리는 다리를 짓는 것만큼이나 다리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維持管理というのはとても大切な仕事です。この先100年、200年橋を持たせるための仕事です。そういったことのノウハウを私どもは蓄積しています。 대교는 첨단 기술력뿐만 아니라 편리한 이동을 가능케 하고 경제 발전과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높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초장대교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도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초장대교 산업을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초장대 교량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교 건설 산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주만 대교는 지난 2008년 건설된 다리로 바다 위에 지어진 가장 긴 교량이다. 수통대교 역시 1098m의 지름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흔들다리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장 대교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개혁 개방 이후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은 대교 사업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다. 매년 10여 건의 교량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다. 앞으로 경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국은 향후 5에서 10년 사이에도 수많은 교량들이 개발되어질 예정이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쫓아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초장대교는 물론 고층 빌딩 등 중국 내 건설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퉁지대학교. 对你这个可以拍，外边的模型你可以拍。这里边这。 이곳은 특히 자체 내진 실험실은 물론 내풍 안전성과 풍동 실험실 등을 갖춰두고 있다. 중국은 초장대교에 대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등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초장대 교량 기술력이 단기간 내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은 시공 중심으로 대교 산업을 이끌었다면 이제 중국은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 중심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因为目前就是说，从中国大桥的建设来看呢，比较显著的进步呢也有的。那么这些进步呢，主要体现在这样几个方面。比如讲，第一个，我们在大跨度桥梁的设计和研究方面，应该说在最近10年、20年中间取得了长足的进步。可以说，在设计和研究方面的水平，我们已经达到或者接近了国际上面最先进的水平。另外呢，在施工方面， 比如讲，我们也从国外引进了一些必要的或者说先进的机械设备。那么另外呢，我们自己呢也正在研发一些桥梁的机械的加工设备。 풍부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을 내세우며 세계 시장 수주를 따내고 있는 중국.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개발 체계나 능력은 한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이제 교량을 건설할 적에 계획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고 또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2015년이 되면은 자국의 시장이 거의
완료가 되고 해외 진출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우리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이순신 대교에 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세 번째 규모의 현수교 울산대교.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울산대교는 첨단 공법들의 집합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력의 자립하로 세계 시장 경쟁에도 당당히 나서고 있다. 울산대교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세계 3위급의 단경간 현수교이고요. 두 번째는 가설 여건과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국내 최초로 터널식 앵커리지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최초로 1960메가파스칼의 강선을 이용해서 PPWS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다리의 지지대인 주탑의 높이는 무려 203m.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을 도입해 시공하고 있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 시 주탑의 선형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푸집과 발판이 일체가 돼 이동 상승시키며 타설하는 공법이다. 현재 주탑 시공은 100여 미터를 올린 상태. 모두 공중에서 작업을 하니 과정이 쉽지 않다. 주탑만 올리는데 15개월 정도가 꼬박 소요될 예정이다. 철근을 인상해서 철근 작업을 한 다음에 거푸집을 조립하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대략 한 6,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타설하게 되면 대략 한 7일마다 하나의 로트를 타설하고 있고요. 한 개의 로트는 4m 정도 됩니다. 대교를 완공하기 위해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더딘 작업이지만 견고함과 안전성을 위해선 필수적인 기다림이다. 울산대교에서 주탑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공정이 있다. 바로 터널식 앵커리지 공사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터널식 앵커리지로 일반적으로는 중력식 앵커리지를 사용하지만 지형적 여건에 맞춰 맞춤식 공법을 사용하게 됐다. 작업은 먼저 터널을 70m 뚫고 케이블을 지탱해줄 거대한 구조물을 터널 내벽에 설치한다. 메인 케이블까지 설치되면 콘크리트로 터널을 채워서 마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는 그 철도용 레일을 깔고요. 그 위에 대차를 이용해서 하부 거도를 삽입하는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전체적으로 인장제 철골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차를 이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터널 전 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주 케이블의 인장형을 지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개당 18톤에 이르는 빔을 터널 안쪽 벽에 인양해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설치된 빔 위에 정확하게 안착시켜야 하는데 터널이 22.5도의 경사면을 지니고 있어 작업이 수월치 않다. (20mm의) 작은 볼트 구멍을 하나하나 맞춰 정확하게 올려야 하니 모든 작업자들의 신경이 곤두선다. 한 번에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작업. 그런데 구조물이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다. 지금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조금만 가지고 컨트롤이 지금 안 된다고.
거대한 구조물을 조금씩 이동시켜 맞춰보는다. 드디어 구조물이 맞아떨어졌다. 제일 어려운 공정이에요. 중량도 제일 많이 나가고 또 여태까지 국내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현장이다 보니까 경사졌고 그다음에 또 안에가 그 물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공정이 굉장히 어려운 공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다. 초장대 교량의 공정은 늘 도전의 연속이다. 거대한 다리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보다 길고 보다 안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첨단 기술력을 개발해야 하는 초장대 교량 산업. 개척자의 정시드로 불모지였던 초장대 교량 산업에서 지금은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50조 규모의 초장대 건설 공사가 예상되어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현수교를 가설할 수 있는 시공사는 10개 정도입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울산 대교의 시공 실적은 세계적 현수교 빌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건설 경쟁력 제고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기술력으로 국산 자립화에 성공하며 일보 전진하고 있는 한국. 그러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끊임없는 경쟁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자립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인력 보강과 아낌없는 기술 연구 투자로 미래 블루오션, 초장대교 산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